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시진핑의 중국 방문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북중 사이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그 다음에 북한 카드를 트럼프와의 협상에 사용한다는 그런 자원을 넘어서 제가 해석한 것은 중국 측이 미국 측에게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중국은 북한과 힘을 합해서 당신 미국과 정면으로 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 모두 정면 돌파를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연초부터 상황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2018년은 또 2017년에 비해서도 악화됐고, 또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 연초는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처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죠. 최악의 경우에는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한쪽이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누가 항복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6월달, 5월달에 경제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과거의 지표를 연장해가 보면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실물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누가 패자가 될지, 누가 승자가 될지를 가늠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태우는지, 어느 쪽에서 돈을 빼고 어느 쪽에서 돈을 넣는지를 보면은 확인하게 미래의 승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경제, 금융시장 상황이 어떤가? 시진핑 북한 방문 이전에 6월 10일 정도면은 그나마 미국과 또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문이 열려 있었던 시점입니다. 6월 10일 무렵을 보면은 국내 대형 은행의 위안화 예금은 2019년 연초에 비해서 한 2천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달러화 예금은 지난 두 달 동안 한 1조 4천억 정도 급증했습니다. 위안화 예금 권리가 0.5% 권리가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에다가 베팅을 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중국층의 패배에 돈을 걸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걸 때는 굉장히 신중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돈을 거는 선거전에서 위안화가 패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사이에 중국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 규모는 15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빨리 빠진 거죠. 물론 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침체가 좀 장기화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뺀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또 그 이면에는 향후에 미중 관계를 불안정하게 본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6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중국이 정면으로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것은 예상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자본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본 유출 가능성들의 문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 부도가 이제 증가하고 하니까 지방은행 한 20개 군데 정도가 신용경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약 85조 원 정도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가지고 긴급 진화에 들어갔는데, 그 긴급 진화를 넘어서 돈이 유출되는 그런 은행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를 정책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네이밍구의 바오상 은행을 아주 빠른 속도로 그와 같은 부분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은행 국유화 조치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85조 원 정도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 것은 중국 역사상 두 번째 정도가 될 정도로 상황이 지금 위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화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투자 정책도, 해외 투자 정책도 상당히 원칙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네거티브였으나 원칙 자유, 예외 규제. 그러나 지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원칙 규제, 그 다음에 예외 자유, 이렇게 크게 전환한 거죠. 그만큼 외자 유출에 대한 중국 당국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미 투자한 미국의 국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달러화에 대한 그런 투자를 회수하는 조치를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전함 자체도 중국이 정면으로 미국과 맞서겠다는 중국 시주석의 북한 방문 전후 사건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그것이 반영되면은 어떤 식으로 정폭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질문 두 번째. 중국 경제, 실물 경제 상황은 어떤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이미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들어서는 계속 실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죠. 예를 들면 2월 달에 중국의 당국이 발표한 기업 매출 상황을 보면은 급감 2018년 같은 시기 대비해서 두 자리 숫자의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5.1%, 스마트폰도 마이너스 12.4%, 공업용 로봇도 마이너스 11%, 집적 회로도 마이너스 15.9%죠. 아주 전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경제 상황 성적표가 2월까지 아주 급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매출이 주니까 기업의 부도가 증가하죠.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급증하게 됩니다. 2018년도 기업 부채 디폴트 부도의 규모는 2017년도에 비해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60억 달러, 약 18조 원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상황의 상당히 중요한 요인은 미중 경제전쟁도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19년도의 기업 부도, 디폴트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것이 3, 4, 5이 아니고 7월 달보다는 더 악화되겠죠. 시주석이 정면 승부를 걸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민간 기업의 전체 채권이 이 부도 난 것이 86.7%가 차지합니다. 민간 기업이. 국유 기업들은 대부분 국가가 보조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구제금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민간 기업이 훨씬 더 경영 효율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채권 디폴트는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니까 모든 주요 도시에 실업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웬만하면 그런 것을 언급 안 하겠지만 3월 5일 날 열렸던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현안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안정이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니까 중국 당국도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 실업자 증가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든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경제적 성과 문제뿐만 아니고 체제의 안정성 같이 위협도 받을 수가 있죠. 장사가 안 되니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던 것이 통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카드 대출의 부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중국은 지금 아직까지도 개인 파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 파산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실물 경제 두 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 좋은 것도 언제까지냐? 3월 통계치, 그 다음에 6월 통계치까지 봤을 때 아주 안 좋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과 21일 양일 사이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의 상황과는 또 그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죠. 20일 전에는 시주석과 트럼프가 적절한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가오는 세 주부터는 이제 정면 승부다.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발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서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팔 수 있는 시장과 고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 시장을 그냥 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의 강경 대책에 대해서 트럼프의 선택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미국산 전 품목 약 5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이미 정해진 것처럼 25%의 관세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행되면은 관세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번 조치가 단순히 미일 관세 전쟁이 아니고 미일 경제 전쟁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미국이 중국의 패권 추구를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관세율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실 시진핑의 선택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북한 방문에서도 약간의 기대, 많이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기대는 저 양반이 어느 정도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단 전제 조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을 잘 알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게 되면은 그런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6월 19일 날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의 우호정진을 통해서 미국과 맞서겠다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공으로 가면은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체계가 붕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많은 외국 기업들이 서둘러서 중국을 떠나게 될 겁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중국발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 미국 시장의 상실, 실업 증가,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혼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 어쩌면 이런 상태까지 시진핑이 몰고 갈 수 있느냐. 잘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혼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시진핑의 종신직에 대해서 호시탐탐 역공의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지도자라고 딴 게 있습니까?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자리를 잃는 거죠. 중국발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정면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냥 중국발 위기는 가능성 정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화되어가는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진핑의 선택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부분을 중국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최악의 경우는 경제위기하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의 단축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북한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